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장윤선의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발로 뛰는 취재장인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 다음 날이라 더 뵙고 싶었습니다. 잠을 3시간밖에 자지 못해가지고 너무 피곤하시죠? 아니 뭐 약간 어버버한 상황입니다. 예. 새벽까지 방송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기 뭐지? 콩처럼 여기저기 튀어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의 그 평론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네. 이번 총선 민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심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식 같은 개념인데 1년 10개월밖에 안 된 정권입니다. 네. 3년 차이긴 하지만 한 번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비율이 바뀐 적이 없어요. 3.5대 6.5 이 구도가 계속 같고 그러니까 그 기저에 흐르는 도도한 이 심판 여론을 다른 예컨대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여러 가지 심판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들고 나섰지만 실제로 민생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엎기에는 역시 정부 여당의 어떤 그 태도 변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파 875원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몰라서 화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감정은 민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고물가 시대에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 당장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날마다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유권자들이 32년 만에 최고치로 쏟아져 나와서 투표 행렬을 이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175석, 네. 국민의힘이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3석을 얻었습니다. 네. 민주당 의석이 출구조사 결과보다는 좀 적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도 압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사전 투표소도 현장 스케치를 했고 투표소 스케치를 어제 오전 내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광경이 하나 제가 포착이 됐는데 출구조사 요원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여의도 이동 주민센터 앞에.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하신 분들, 제가 보기엔 약간 민주당 성향, 민주당 지지 성향의 어떤 유권자로 보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닌 분들은 그냥 가시거나 무응답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대체로 오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답변 잘 안 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샤이보수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판단을 했었는데 출구조사 과정에서 아니나 다를까 근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경향성은 조금씩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심을 숨긴 예전에도 이제 샤이보수, 샤이진보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범야권 200석 얘기를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기자들이 던져도 우리는 151석 플러스 했죠. 알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다른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석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후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범야권 200석이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고 개헌 저지선이 뚫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고 그러니 이것만큼은 막아달라라는 어쩌면 계속 그렇죠. 했었죠. 그런 캠페인 전략이 막판에 소위 얘기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범보수 진영이 똘똘 뭉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은 그것이 200석을 넘기지 못하는 주요한 사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실패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 있는 와중에도 법야권 200석을 넘기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보수 결집만으로만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렇지만 192 플러스 8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개헌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약간 압박하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했던데, 예. 그러니까 핵심은 192석이 엄청난 의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범야권이 192석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것인데, 국민들은 민주당만을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있지만 진보당도 있고 새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이한 것은 이번에 무소속 당선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녹색정의당도 안타깝지만 의석을 얻지 못했고요. 큰 틀에서 보면 200석을 했다면 그건 정말 혁명적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상 단 한 번도 87년 대선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역사가 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1시간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부터 매일 취재해야 되고 매 순간 취재해야 되는 아주 역사의 위중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뭐 안 그래도 되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2석에 8석만 합쳐지면 200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석이 확보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고 물론 개헌 헌법 개정하면 국민 투표를 하긴 해야 되지만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도 물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지만 탄핵 발의도 뭐 가능하고 바로 통과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뭐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예. 이른바 동반 정부 형식의 전국 운영 구상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야권의 의석이 지금 임계점에 거의 가까이 그렇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압승을 한 건 아니라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똑같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그 국회 의석에서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개혁 입법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다 합쳐서 192석인데 범야가 연대해서 192석을 국민들께서 드린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해라. 네. 그러니까 초반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문제 지적을 했던 게 정치관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손질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 선거 막판에 뭐 직전에서 한 달 앞두고 닥쳐서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초반에 이번에 다음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이미 위헌 심판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와 관련해서 경고 사이렌이 굉장히 많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특검 정국이 이제 마련이 될 텐데 이 특검 정국에서 여야가 어떻게 협력과 연대와 연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네. 연합 정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범야 192석이 어떻게 마련할지. 사실은 국민들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물론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의석이 얼마나 있고 이걸 가지고 뭘 하고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만 예. 일반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그래서 범야권 192석이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내용을 보여줄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책임이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그 지난 4월 3일부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최상병 특검 예. 의결을 해야 됩니다. 예, 남은 임기가 5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네. 이거 표결 처리를 하고 표결 처리를 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못할까요? 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또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제 22대 6월 개원했을 때 들어갈 지금 당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는 예.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발현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것은 이 특검 전국에서 특검 연대를 범야 192석이 어떻게 해낼 거냐. 네. 이 고비를 손잡고 같이 넘는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정쟁이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민적 평가가 좀 갈릴 텐데 네. 국민들이 그래도 손 모아서 192석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8석의 여지를 두고 협치하라는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특검도 종류가 많아서 너무 많죠. 이거 지금 사안마다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렇죠. 최상병 특검 지켜보게 있죠.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있죠. 거기에다가 조국 혁신당이 또, 발의하겠다고 한동훈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도 있죠. 있고 뭐 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도 발의할 예정이죠. 줄줄이에요. 줄줄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종섭 대사 관련된 특검도 발의할 추진하려고 예정이죠. 하니. 제가 지금 벌써 5개를 꼽았습니다. 이 5개 특검을 다 동시에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 판단하지 않으면 이 전국의 혼란을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다시 수사 전국, 뭐 압수수색 이런 네.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더 큰 국민적 항쟁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대화와 타협, 네. 협치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야당과 만나야 됩니다. 이재명 네.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만나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지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일단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요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가 돌았어요. 네.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아마 내각 총사퇴를 제안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본인만 일단. 예, 본인만 일단 뭐 스스로 그 사의 의사를 표명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실 비서진하고 국무총리 사의 정도 뭐 이 정도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야 192석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이 192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여당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야당이 192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엄중 경고거든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미 예방주사 세게 놔드렸는데 본고사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엄청난 참패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서서 대국민 담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물가 대책 관련돼서 입장 발표하고요. 예.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 이렇게 바꾸겠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각 참모진 여야가 어떻게 구성 함께 할지 논의해 보겠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검들 이거 다 특검 수용하겠다.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도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겠다. 오늘 당장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기해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모든 내용 포함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기자회견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입장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거기에서 본인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소하겠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의혹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다 열어놓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발표하는 직접 국민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관섭 비서실장 대독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포인트는 단 안보실은 또 제외예요. 네. 왜 제외합니까? 안보 상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안보 문제에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죠. 지적이 됐었죠. 예. 그런데 이분은 또 이번에 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예컨대 더 극우적인 인사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기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겠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켜봐야 된다. 왜 지켜봐야 되냐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세모다. 이런 거죠. 말은 그렇게 사의 표명하고 물러난다고 하지만 이것을 진짜 수용할지. 예. 그래서 뭐
뭐 이런 게 딱 나오면 바로 뭐 수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수리가 됐다는 없어요. 얘기가 예,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대통령실의 어떤 기조 변화 뭐 이런 거를 인식한다기보다는 아마도 백석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헌 저지선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혹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사실상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다 짚어주셨는데 어디까지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취재 장인 취재 계속 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더 앞으로 눈여겨보고 살펴봐야 될까 짚어주신다면요. 전 사실 국민들보다는 국민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 총선 함께 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 저는 언론에 좀 당부하고 싶은데 이번 선거 역시도 뉴미디어 선거였습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했고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았던 선거였고 유튜브가 새로운 정치 교과서가 됐다. 저는 이제 네.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알고리즘 선거 뜨는 알고리즘을 보면서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매체들이 그 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서 분명한 논평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미디어의 역할. 그래야 정치 소비자들이 올바른 똑똑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도 책임감을 가져보게 되고요. 총선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당선인 꼽아주신다면요. 조국 이준석. 좀 예상된 답변이기도 했어요. 네, 조국 대표는 진보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고 마침 오늘 오후에 대검 앞으로 또 달려갔습니다. 네, 벌써 또 예, 달려갔더라고요. 김건희 수사해라 요구하고 나섰어요. 실제로 최전방 공격수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 뭐 이런 걸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 매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보수 정치인들의 상징이고 이번에 뭐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를 자임하는 정치인들 가운데 김용태 전 최고 그다음에 네. 김재섭 뭐 이제 이따가 네, 연설을 바로 하겠지만 연결할 거지만. 예, 네. 이런 분들이 다 좀 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진보의 상징이라면 조국 또 보수의 상징이라면 이준석 두 정치인들이 하나 통하는 게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윤 전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연대할지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출연했는데 뭐 임기 3년 남았다 하니까 3년 남은 거 확실해요? 이렇게 오히려 그러니까, 반문을 했다는 예,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주목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열사흘 내내 이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 진영에서 극단에 서 있는 두 정치인이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싸고 전국을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 예.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취재 파일 앞으로도 해주실 일이 많네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